자, 다음 하겠습니다. 자, 세포 분화라는 것은 전문화된다는 것이었죠. 자,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추가된 세포. 자,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뭐죠? 목부죠. 자, 세포는 목부 조직이 되는데, 도관이나 섬유, 가도관, 유세포 중에 어느 하나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4개가 있다고 4개를 다 된 것이야. 어떤 한 개로 이렇게 유세포 중에 하나로 분화가 되는데, 도관이나 섬유, 그리고 가도관. 이 세 개는 죽은 세포죠. 자, 이철벽을 가지고 있고, 원형질을 잃어버린다. 이 세 개는 죽은 세포입니다. 도관의 경우, 양쪽 끝에, 자, 전공판이 생긴다. 전공판이 생긴다면, 이거 아까 어떤 것이었죠? 이것은 도관 부분입니다. 도관 부분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피자식물이나 그런 거 되겠죠. 양쪽 끝에 전공판이 생겨서 수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자, 방사조직. 방사조직이란 무엇이며? 자, 목부 중에서도 본다면 방사조직으로 이런 어떤 것이 있죠? 수선 있죠? 자, 방사조직을 만드는 유세포는 분화 과정에서, 자, 유세포는 살아있기 때문에 분화 과정에서 모양이 변하지 않고 세포 명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세포로 그대로 있습니다. 수선 유세포라고 하죠. 자, 형성층의 계절적인 활동. 형성층의 활동은, 자,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형성층의 계절적인 활동은 상록수의 경우, 자, 낙엽수보다, 자, 형성층의 경우, 상록수보다 낙엽수보다 더 오래 지속되면, 더 오래 지속되는 건 뭐냐? 낙엽수는 가을에 잎이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분 내에서 우세목이 피한목보다 더 오래 일어난다. 형성층 계절적 활동은요. 형성층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봄에 줄기 생장이 시작될 때, 자, 봄에 줄기 생장이 시작될 때 시작을 해서 여름에 줄기 생장이 정지한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잎에서,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또 눈에서 옥신을 만들게 되면 계속 형성층의 활동을 옥신이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림에서 보면 10년생 스트로우 잠나무 줄기나 잎에서 뿌리의 생장 비결을 보면은, 자, 뿌리는 이런, 자, 먼저 줄기를 볼게요. 줄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한 4월 말경이나 되겠죠. 4월 말경에서 줄기가 커서 7월 초순에 생장을 거의 멈추고 완전히 멈을 때는 8월 중반중에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 뿌리는 원래 줄기보다도 더 먼저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자, 세포 분열을 먼저 시작하는 뿌리를 보면은, 자, 계속 생장을 하게 해서 여기에 있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까지 가죠. 자, 뿌리가 이렇게 생장하는 것은 뿌리가 먼저 저장된 세포로 저장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잎이 달리는 광합성을 하면 위에서 내려온 탄수화물을 받아서 즉 뿌리가 생장하게 되죠. 자, 형성층을 보면은 이 줄기 생장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층의 활동을 제기해서 겨우에서, 자, 여기에 있는 줄기보다도 훨씬 더 늦게까지 형성층이 활동을 제기하겠죠. 그것은 다음에 호르몬이, 자, 옥신의 영향하고 많습니다. 형성층의 활동은, 자, 형성층의 활동은 호르몬인 옥신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른 봄에 눈에서, 자, 옥신은 어디서 나죠? 눈에서 만듭니다. 눈에서 만들어진 옥신계통의 식물 호르몬이, 자, 밑으로 이동하면서 형성층을 자극하게 되죠. 자, 옥신이 형성층을 자극하게 됩니다. 옥신이 형성층을 자극하게 돼서 세포 분열을 유도하게, 세포 분열을 유도한다는 것은 직경생장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성층의 활동은 나무 꼭대기와 또는 눈 바로 아래쪽 줄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그 여파로 계속 내려오게 돼서 전달해서 나무 밑둥 부분에서 제일 늦게 시작된다. 자, 내려오다 보면은, 자, 여기 위에서 눈에서 만들어져서 옥신이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죠. 그런다 하면은, 자, 이 부분이 가장 늦게까지 되겠죠. 위에서 계속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옥신의 운반은 줄기에서, 자, 구기적 운반을 한다. 자, 줄기에서 구기적 운반한다.
구기적 운반이가 줄기에서 즉 밑둥 쪽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 자 잎에서 옥신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자 가을이 되어 옥신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자 밑으로 자 위에서 내려오다가 멈추게 되면 밑으로 공급되는 옥신의 양이 자 감소죠. 자 밑으로 공급되는 옥신의 양이 감소를 하게 돼요. 제일 먼저 나무 밑둥 부분에서 형성층의 분열이 중단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옥신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봄에는 여기까지 다 내려왔지만 자 옥신의 양이 자 감소를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모으면 여기까지 형성층이 분열을 자극하고 여기 밑으로 자극 안 하니까 여기서는 형성층이 분열을 못하게 되죠. 결국 이때는 옥신의 줄어든 양과 비례해서 자 여기서는 추재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여파로 점점 전달되므로 나무 꼭대기 부분에서는 제일 늦게까지 형성층의 활동이 제게 일어난다. 자 위에서 눈에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옥신이 이만큼밖에 안 만들더라도 여기서는 형성층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밑에 이런 부분에서는 안 나오고 결국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재가 나무 밑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옥신의 영향은 자 옥신의 영향, 옥신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추재를 만들기 시작하는 기작과 동일하게 되고 즉 늦은 여름에 추재를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잎에서 옥신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기하고 일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무 밑둥에서부터 추재 생산이 시작되어 그 여파로 추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뿌리의 생장. 수목의 흥계는 종자내의 배의 유근이라는 것이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 발아서 직근이 되죠. 수목의 흥계는 종자내 배의 유근이 발아요. 직근이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측근이 생기고 다시 갈라져서 세근이 생기겠죠. 자, 뿌리털은 뿌리의 표면적을 확대시켜. 뿌리의 표면적을 확대시키면 그만큼 수분이나 무기염류 흡수가 이제 많아지겠죠. 자, 무기염과 수분이 흡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표피세포가 변형돼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 길게 자라는 것이 뿌리털이죠. 뿌리털에 신장 생장을 하는 부분 바로 뒤쪽에 자 위치하게 된다. 자 뿌리털이 자 신장 생장을 하는 거. 자 결국은 자 보면은 자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가 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근관이 있죠. 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구역 그 다음에 신장구역 그 다음에 뿌리털 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털 구역이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표피세포가 변형되어 나눠서 뿌리 끝에서 신장 생장을 하는 부분 바로 뒤에 있다. 자 신장 생장을 하는 곳에 바로 뒤에가 있게 되죠. 세 번째 토양 중에 자 수분이 과하게 많을 때 토양 중에 수분이 과하게 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을 때는 약간 부족할 때보다 자 많을다고 하면 뿌리털을 안 만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부족할 때 뿌리털이 더 발달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나무리와 참나무로는 자 외생균이거든요. 이것은 균들을 형성해서 자 수분을 흡수하고 무기염을 흡수하기 때문에 얘들은 뿌리털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외생균은 뿌리털을 생성하지 않는다. 외생균이 다음에 나오시려면은 어떻게 오시냐면요. 외생균 참자 버피소 즉 외생균을 가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참나무, 자작나무, 버드나무, 피나무, 소나무류 이런 것들이 이 5개가 외생균으로서 균투를 형성하게 돼요. 균투라는 것은 자 뿌리가 여가 있으면 균사가 여가 다발려서 이렇게 둘러싸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털 같지 아니 그 뿌리털이 좀 두툼해지면서 표면적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측근의 생성. 자, 측근의 생성이라는 것은 자, 측근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측근은 내초세포가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내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 내초세포하고 형성층의 관계에서 할 때 뿌리에서 측근을 만들 때는
자, 여기 있는 형성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물론 여기에서 수층분열하고 병층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같이 일어나는 것이 구별을 좀 해주십시오. 형성층에서 부피 생장하는 거하고 측근은 죽은 후 내피 안쪽에 있는 이 내초 세포가 분열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내초는 수종에 따라서 한층 또는 서너 층으로서 된 세포원에서 세포 능력이 왕성하고 세포 분열 능력이 왕성하고 병층 분열을 시작하면서 접선 방향. 자, 우리 아까 지금 형성층하고 똑같죠. 자, 이것을 이쪽으로 보면서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접선 방향으로 병층 분열을 시작하여 접선 방향으로 세포벽을 하나씩 추가를 시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서 볼록 튀어나오게 된다. 결국 여기에서 자, 측근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가 계속 배가 이렇게 불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갖고 측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프리터린에서. 후에 다 수층분열. 수층분열을 하는 것은 이 자체 내에 있는 세포 수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되었어요. 후에 수층분열을 일으켜서 방사선 방향으로 세포벽을 추가하여 세포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내피와 피층을 뚫고. 자, 내초에서, 여기에 있는 내초에서, 자, 여기 있는 그 내피하고 피층을 뚫고 나와야 되죠. 자, 여기 그림 보죠. 여기에서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데 일비잔하고 똑같이 맞출 수 없죠. 뚫고 나올 때 여기가 상처가 생기죠. 상처. 뚫고 나오니까, 억지로 뚫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측근이 자라날 때 죽은 후 내피와 피층을 물리적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죽은 후 여러 곳에 상처를 만들게 하는데 이때 외부로부터 이때 병균이나 어떤 박테리아가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가 여기 나오고 또 서식을 할 수도 있겠죠. 뿌리의 계절적인 활동. 뿌리는 계절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냐. 온대지방에서 뿌리의 신장은 같은 나무에서 관찰할 때 이른 봄에 줄기의 신장보다 뿌리는 줄기의 신장보다 먼저 시작되고 가을에 줄기보다 더 늦게까지 지속된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자, 줄기는 여기서 4월 말이나 되고 끝이 어디냐면 여기서 7월 달이 거의 줄어들었다가 8월 중순중에 끝나지만 뿌리 같은 경우는 4월 11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죠? 거의 10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늦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뿌리 활동은 줄기의 생장이 정지하는 시간하고 관계없이 가을까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저기는 탄수화물이 계속 광합성하게 되면 뿌리는 탄수화물로 해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줄기가 고정생장을 하는 수종의 경우 줄기 생장은 이른 봄에 일찍 정전이 나죠. 자, 여기도 고정생장이에요. 고정생장을 한 것은 여름에 일찍 줄기 생장이 정지를 하지만 뿌리의 생장은 가을까지 계속해서 줄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자라게 됩니다. 뿌리의 생장은 줄기의 생장 시기와 관계없이 가을 늦게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줄기가 신장 생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잎이 붙어 있는 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계속 뿌리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뿌리가 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른 뿌리의 생장을 보면 온대지방에서 뿌리는 봄에 줄기 생장이 시작되기 전에 뿌리는 줄기 생장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여 왕성에 자라다가 여름에 저기서도 보면 7월 말 정도에서 이제 줄어들게 돼요. 생장 속도가 감소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왕성하게 이제 생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겨울에 토양 온도가 낮아지면 생장을 정지하게 됩니다. 겨울에 토양 온도가 낮아지면 생장을 정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뿌리의 생장은 지상부에 있는 줄기의 생장과 무관하게 시작하고 정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의 신장 속도. 뿌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자라느냐. 뿌리가 신장하는 속도는 수종에 따라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자, 온도가 내려가면 뿌리의 신장 속도는 급속히 낮아지게 됩니다. 즉, 대다수나무, 묘목의 경우 온실 내에서 토양 온도가 25도일 때는 하루에 한 5mm 정도 자라지만 엄청 자라는 거죠. 온도가 5도씨로 내려가면 0.2mm밖에 안 자란다. 토양 온도가 적정할 때 뿌리는 잘 자란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 뿌리의 수명. 목본 식물의 근계는 비교적 오랫동안 사는 직경이 굵은 단연생이라는 거죠. 자, 직경. 단연생이고 짧은 기간 살아가는 세근. 또 세근은 짧게는 또 일주일 정도 살고요. 또 많은 수종들의 세근의 경우는 한 1년 정도 사는데 온대지방에서 세근이 죽는 시기는 주로 추운 겨울철입니다. 뿌리털은 뿌리 끝에 있는 정단분열 조직 바로 뒤쪽이죠. 자, 뿌리털이 정단분열 조직 바로 뒤쪽에 있어서 자라는데 뿌리털의 수명은 세근의 수명보다도 더 짧습니다. 세근의 수명보다 더 짧아서 뿌리털은 수시간 또는 수주일 사는 게 보통이고 균근을 형성하는 자, 소나무리와 참나무리의 뿌리는 일반적으로 뿌리털이 없다. 즉, 외생균근입니다. 그러면 뿌리의 형성층이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는, 즉, 줄기 형성층에 대해서 있었죠. 자, 뿌리에도 형성층이 생기며, 코르크 조직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뿌리에도 형성증이 생기며 자 코르크 조직이 생겨서 뿌리를 보호하게 된다. 형성증에 의한 2차 생장은 첫해 혹은 둘째에 시작되고 어린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 뿌리는 내초 안쪽에서 1차 목부가 십자형 또는 1차형으로 배열하는데 1차 목부와 1차 사부에 있는 유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형성층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이거의 목부입니다. 이거의 목부고, 여기에 이거의 사부.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형성층을 지금 안녕히 만들지 않는 그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자, 유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여 형성층을 만들게 되죠. 자, 두 번째, 세포 분열로 형성층 안쪽으로, 자, 아까 유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지금 형성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포 분열로 형성층 안쪽으로는 2차 목부가 축적이 되면,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형성층에서, 자, 이게 1차 목부죠. 2차 목부를 여러 개 만들죠. 자, 2차 목부를 여기에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쌓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쪽 2차 목부가 축적되면 비폭이 늘어나서 안쪽으로 휘어졌던 형성층이 퍼지면서 자 1차 사부를 밀어내는 거죠. 자 형성층이 2차 사부를 만들어서 1차 사부를 밖으로 밀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밀어낸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형성층은 서로 원형으로 연결돼서 자 원형으로 자 이것이 여기 뚫어져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퍼져 있죠. 결국은 이것이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원형으로 연결돼서 연속적인 유관석 형성층으로 변하고 또 바깥쪽으로 2차 사부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원래 이게 1차 사부인데 요거 1차 사부인데 1차 사부에 이거 펴지게 되면 1차 사부를 밖으로 빼내고 2차 사부가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2차 밖으로 2차 사부를 그리고 안쪽으로는 2차 목부 이게 바깥쪽으로 2차 사부 안쪽으로는 2차 목부를 추가하여 직경이 굴려거진 원리는 즉 줄기의 비대성장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내초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여기에 있는 코르크 형성층을 만들어서 뿌리를 보호하는데 어린 뿌리의 피층에 해당하는 조직들은 다 찢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즉 결국은 자, 여기에서 내초에서 이 내초에서 여기서 코르크 형성층을 가지면 이 밖에 떠 있는 모든 조직 여기 있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다 여기에서 잘라졌고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수목뿌리의 형성증이 만들어진 거예요. 즉, 이 A번에 있는 이 기역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들, 이 경우는 기역자 모양으로 휘어진 형성층이. 자, 형성층은, 자, 유세포가 세포 분열을 시작한 형성층을 만들죠. 자, 형성층은 이 2번과 같은 경우에서, 자, 여기에서 2차 목부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굽어졌던 이런 형성층이 펴지게 되죠. 펴지게 되면서 1차 목부를 안쪽으로 밀고 여기에 있는 2차 사부가 생기면서 1차 사부를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자, 결국은 여기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 갖고 원형으로 된 형성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참고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자, 어린 뿌리입니다. 어린 뿌리에서는 유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서 형성층을 만들게 되고, 자, 내초가 세포 분열을 해서 코르크 형성층을 만든다. 이건 뿌리에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코르크 형성층은 지상부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자, 줄기 같은 거 있죠. 피층에서 코르크 형성층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어린 뿌리에서는 자, 내초에서 코르크 형성층.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줄기에서는 1차 목부, 자, 안쪽 썩든다. 1차 목부, 2차 목부. 그 다음에 형성층 있고, 2차 사부, 1차 사부. 그 다음에 피층 있고, 코르크 조직. 코르크 조직이 생성되면서 표피는 탈락하게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린 뿌리로서 뭐 1차, 2차 형성층 하고 내초가 생기면, 내초 옆에 코르크 조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조직은 다시 또 탈락을 하게 되죠. 뿌리의 형성층에 의한 목부조직의 생산량은, 자, 뿌리 형성층에 의한 목부조직의 생산량은 토양 근처에 있는 뿌리에서 가장 높게 됩니다. 뿌리 형성층은. 그 다음에 깊숙이 내려갈수록, 뿌리 끝으로 갈수록, 자, 초살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위에서, 자,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서 옥신을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겠죠. 그러면 일단은 뿌리까지도 내려오겠죠. 뿌리까지 내려오는데, 뿌리까지는 멀리 못 가고, 여기에는, 물론 가을이 되면, 이쪽에서 이제 옥신의 양이 점점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추재가 형성되겠죠. 여기서 갈 때, 여기에서 이제 뿌리에 여기에 있는, 옥신에서 형성층이 작아서 여기에 뿌리가 두꺼워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밑에까지는 갈 수 없으므로 여기 뿌리가 두꺼워지고 여기 있는 것이 두꺼워지고 여기는 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초살도가 이렇게 초살도가 생긴다는 것이죠. 뿌리 형성증에 의한 목부 조직의 생산량은 토양 근처에 있는 뿌리에서 가장 높고 토양에서 또 깊숙이 내려갈수록 뿌리 끝이 갈수록 여기에서 여기에 가늘어진다는 거죠. 자, 갈수록 적어져 초살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뿌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즉, 옥신에 의해서 형성층은 세포 분열과 관계되기 때문에 옥신이 내려오다가 더 이상 못 내리기 때문에 형성이 안 돼서요. 아니, 생산이 덜 돼서. 그 다음에 뿌리 형성층의 활동은 줄기 형성층에 비해서 훨씬 더 불규칙적이다. 즉, 줄기의 형성층은 동그랗잖아요. 거의 동그란 나무를 보면 동그란데 뿌리를 보면 뿌리를 펴보세요. 그러면 뿌리를 곡괭이 같은 거나 어떤 괭이 같은 거 펴보면 뿌리가 울퉁불퉁하고 어떤 데는 납작했다가 어떤 데는 커졌다가 그러시죠. 이때 더 훨씬 더 불규칙적이다. 자, 직경생장은 뿌리의 위치에 따라서 불규칙하며 뿌리의 중심부에 동심원을 그리면서 뿌리에서 동그랗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자라는 것으로 수평 방향으로 자라는 측근에서 발달되며 연륜과 위연륜과 복연륜을 자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내초, 이 내초의 근처에서 여기서 주피인 코르크 조직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 피층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탈락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뿌리니까 내초 다음에 주피가 있지만 이것이 줄기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줄기가 된다면 피층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코르크 조직이 있겠죠. 뿌리의 분포. 뿌리의 분포는, 자, 수목은, 직근. 자, 직근은 종자에서 먼저 유리한 유근이 2차 생장을 하여, 굵게 자라면서 수간 바로 아랫부분에서 물리적인 지탱을 하면서 또 직근은 옆으로 퍼져서 지지력을 향상시키게 되죠. 적송 같은 경우는 심근성이고, 낙엽송은 중간, 그다음에 밤나무 같은 것은 천근성이겠죠. 뿌리의 수직 분포는, 자, 토성의 영향을 받는다. 토성이란 건 어떤 것이죠? 모래, 미사, 점토 같은 거죠. 자,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일수록, 자,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수목이란 말은 어떤 거인가요? 즉, 수분이 그만큼 없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의 발달이 커야 된다죠. 그래요? 수목일수록 SRU, 즉, 지상부와 지상부, 지하부 비율이, 자, 밑에가 커짐으로, 자, 뿌리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자, 이런 비율이 작아. 상대적으로 근계가 많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뿌리는 수평 방향으로 넓게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수간폭에 비례하여, 자, 수간폭보다 더 넓게 퍼지며, 또 토양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과수 경우 모래토양에서 뿌리가 수간폭보다, 자, 모래토양입니다. 모래토양에서는 수간폭보다 3배, 그 다음에 양토에서는 2배, 그 다음에 점토에서는 1배 반까지 더 멀리 퍼지게 된다. 그 이유는, 자, 모래토양에서는 수분이, 자, 보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퍼진다는 이야기죠. 점토 같은 경우에는 더 수분 보유력이 더 많죠. 그래서 뿌리가 조금 더 퍼지는 것이고요. 뿌리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생각보다 넓게 퍼지는 것에 비해 수목의 세근은 수직적 분포, 즉 뿌리털의 아주 가는 뿌리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즉 수분과 양분을 주로 흡수하는 세근은 표토에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 이유는 표토는, 자, 통기성이 좋죠. 통기성이 좋았다는 말은 뿌리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서 뿌리 호흡에 유리하고, 또 호흡을 함으로써 ATP를 발생하잖아요. 그 ATP를 위해서 이런 다른 어떤 대사작용과 무기양분 함량도 또 더 많고, 또 적은 강우량에서도 수분을, 자, 피가 조그만해서도 뿌리가 수분을 금방 더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근은 지표면에서 얇은 수직적 분포가 낮은 곳에서 분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나무와 소나무 숲의 경우 표토 12cm 이내에서 세근은 90%가 존재한다. 이것은 외생균으로서 아까 전부터 말했듯이 뿌리털이 없다겠죠. 자, 7번째. 뿌리의 생장 방향. 새로 신장하는 죽은, 중력에 예민한 반응이죠. 자, 죽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지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굴지성을 보이죠. 자, 중력에 예민한 반응으로서 햇빛과 반대 방향인 땅 속으로 수직 방향으로 자는 굴지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측근도 죽은으로부터 거리와 분지의 정도에 따라서 있지만, 자, 굴지성을 모두 나타나게 되죠. 줄기에서 정화지가 측지의 발달에 영향을 주죠. 그 대신 그거하고 똑같이 주근이 측근의 신장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 묘목에서 수직 방향으로 자라는 직근을 제거한다. 즉,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여기를, 이 직근을 잘라버린 다음에, 이 직근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죠. 어린 묘목에서 수직 방향으로 자라는 직근을 제거를 하게 되면, 사선 방향으로 자라던 직근이 수직 방향으로, 즉, 직근의 역할을 대신해서 지금 자라는 것이죠. 토양의 수분 함량과 온도에 따라서 뿌리의 신장 방향이 달라진다. 토양 수분하고 발화하는 묘목의 주근은 불질성을 강하게 나타내 밑으로 자라 내려가지만 지표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불질성을 갖고 밑으로 내려가지만, 자, 위에서 지표면에서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은 주근이 수분이 있는 대로 다시 올라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토양 속에, 자, 뿌리를 관통할 수 없는, 자, 토양에 가면 돌도 있고 어떤 거 많이 있겠죠. 토양 속에 뿌리가 관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죽음과 직후는 모두 본래의 진행 방향, 즉 구치성 땅 밑으로 들어간 것보다 장애물을 돌아서 자라게 됩니다. 8번째, 뿌리에 해로운 복토와 심토. 복토와 심토라는 것은, 자, 우리가 원래 나무는 어느 정도 심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흙을 더 많이 넣는 거죠. 자, 가는 뿌리는 산소 공급이 쉬운 토양 표면에 근처에만 자라는데, 가는 뿌리의 90% 이상이, 즉, 지표면을 15cm 위에서 모여 살겠죠. 왜 그러냐면, 이때에서 무기염료나 수분 후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죠. 또 그리고 산소 공급을 언제든지 쉽게 받기 위해서. 복토와 심식은 이미 자라고 있는 나무 뿌리 위에 또 흙을 덮는 행위로 뿌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한다. 흙을 그만큼 쌓게 된다고 하면은 산소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에 방해를 받는다. 복토가 나무 생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토 깊이와 흙의 종류, 즉 토성, 모래, 점토, 그 다음에 미사 같은 거죠. 따라서 매우 다르게 되는데, 모든 어떤 종류의 흙인 간에 30cm 이상을 복토를 하게 되면 뿌리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복토와 심식 피해로 인한 초기의 증상은, 자, 복토나 심식에서, 자, 산소 호흡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새로 나온 잎의 황화현상과 외소와, 그 다음에 가지의 생장과 위축, 그 다음에 조기 낙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진행이 되면, 자, 끝부분부터 서서히 죽어 내려와서 마치 가지 마르면, 가지가 죽는 거죠. 마지막에 보이면서 수간의 크기가 작아져. 자, 죽어져 내려오니까 수간의 폭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때 뿌리도 함께 외곽으로부터 안쪽으로 죽어들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